혹시 암호화폐 탄생이 사실은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알던 상식을 뒤엎을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월스트리트가 갑자기 암호화폐를 막 끌어안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새로운 기술의 힘에 무릎을 꿇은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더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요? 보세요.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나스닥.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들이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원래 암호화폐가 이런 기성금융 시스템에 저항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로 그들이 암호화폐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말 이상하죠? 자, 그럼 이 소스가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요, 이건 그냥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아주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라는 거죠. 이 모든 계획의 끝 그림을 보려면 우리는 시간을 아주 멀리 17세기 네덜란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거기서 현대 금융을 지배하는 도구들이 처음 탄생했기 때문이죠. 1602년 세계 최초의 주식 거래소, 그리고 1609년 현대중앙은행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암스테르담 은행, 그리고 1600년대 중반에는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까지. 이 소스는 바로 이 세 가지가 금융 권력을 소수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최초의 설계도였다고 주장합니다. 일종의 금융 컨트롤 타워의 기본 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소스는 이런 파생 상품 같은 걸 단순한 금융 혁신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금융 무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미래 가격에 베팅하는 걸 넘어서 시장 전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옵션을 보세요. 오를 거라는 데 거는 콜 옵션, 내릴 거라는 데 거는 풋 옵션. 이 소스는 바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실제 물건이나 주식을 사고 팔지 않아도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만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워런 버핏이 말했던가요? 대량 살상 금융 무기. 이 소스는 바로 이 표현을 빌려와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복잡한 파생 상품들이 사실은 수백 년 전부터 금융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그 무기들의 최신 버전일 뿐이라고요. 겉모습만 바뀌었지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금융 무기들이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이 소스의 주장에 따르면 20세기는 이 무기들을 전 세계를 상대로 테스트하고 완성시킨 거대한 최종 리허설 무대였습니다. 1929년 대공황부터 1945년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가 된 브레튼 우즈 체제, 그리고 1971년 달러가 금과 완전히 분리된 닉슨 쇼크,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2008년 금융위기까지 이 소스는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계획을 위한 의도적으로 설계된 단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플레이북은 항상 같았다는 겁니다. 먼저 위기라는 문제를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해결책을 찾겠죠. 그때 미리 준비해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결국 매번의 위기를 통해 권력은 점점 더 달러 중심의 시스템으로 집중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긴 이야기의 흐름은 마침내 2008년으로 우리를 데려옵니다. 이 소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 모든 계획의 마지막 단추를 꿰기 위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촉매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2009년 전 세계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 순간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짠 것처럼 기존 시스템의 대안이라는 탈중앙화 시스템이 세상에 등장한 거죠. 하지만 이 소스는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의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비트코인은 소수의 저항이 아니라 사실은 엘리트들이 설계한 거대한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왜?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대중이 거부감 없이 스스로 열광하며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한 완벽한 트로이 목마였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 중인 일이라는 근거로 이 소스가 뭘 제시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새로운 시스템의 인프라가 이미 사회 곳곳에 깔리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보시면 금융권의 비자, 마스터카드, JP모건은 물론이고요. IT 분야의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물류의 월마트나 자동차의 포르쉐까지 정말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금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단순히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넘어섭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연구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나 투표 시스템, 부동산 등기, 심지어 우리 각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디지털 신분증까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들이 전부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이 소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 소스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대하고 강력한 디지털 장부 시스템이 우리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걸 과연 우리가 꿈꾸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재설계일까요? 이 소스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직도 정체불명의 개발자 한 명이 이 모든 판을 그렸다고 정말 믿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주겠습니다. 암호화폐의 기원에 대해 우리가 알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요?